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또 어떤 이슈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움직였는지 알아볼 시간이죠. 긴급진단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대표와 함께 알아볼 상황실 총 3가지입니다. 처음 바로 만나보시죠. 원전은 진행 중이다. 저희가 앞서 또 최현영 매니저와 함께 일진파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대장부터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용하게 강했어요. 네. 그리고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네. 거기 원전 하나를 맡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오늘 한번 원전 찾아보니까 뉴스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돈이 될 만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없진 않았겠죠? 없지 않았겠죠. 네. 근데 원전 관련된 뉴스들은 다 좀 앞으로 일이기 때문에 네. 좀 다른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하고는 좀 흐름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죠. 매번 뭐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이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가 계속 원전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확대하는 게 신규 원전을 짓진 못하겠지만 뭐 기존에 약간 이제 가동 중단하는 원전들을 재가동하려고 하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와 필요한 뭐 기자재라든지 뭐 이런 수리 보수 이러한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맞아요. 이번에도 뭐 한 215억 정도 투자를 정부가 좀 지원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엔 수주입니다. 수주인데 저는 뭐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신규 수주 모멘텀은 없다. 없어요?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원전이 없다지요. 아, 국내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하지만 해외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 혹은 기대할 수 있는 뉴스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주요 국가들이 원전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유럽이라든지 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아직까지는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주했다라는. 하지만 수주 가능성이 높은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뭐 주가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상 수주가 그러니까 이게 수주 모멘텀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잠깐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또 주가가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한 1년 가까이. 하지만 이게 진짜 수주 모멘텀이 발생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아, 이게 맞구나 하면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찾아보니까 정부 정책 이야기도 있고 뭐 지원 이야기도 있고 수주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수주 모멘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정말 찐 수혜주를 찾다 보면은 국내에서도 기술력을 내놓으라는 혹은 뭐 규모의 경제를 갖고 네.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게 되잖아요.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 보니 원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풍력통에서도 제2의 전성기를 네. 맞이한다던데요?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쉽게 말해서 두산중공업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바뀐 회사인데 뭐 옛날에 하면 원전 이거 하나만 밀고 나갔었던 기업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한 10년 가까이 원전 자체가 조금 산업이 좀 안 좋아졌죠.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매력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두산 하면 지긋지긋했죠. 빚. 맞아요. 대출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하고 채권 발행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빚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매출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특히 해상 풍력 쪽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담수화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최근에도 담수화 관련해서 신규 수주도 따냈고, 원전 관련해서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회사 자체는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눈여겨보고 있던 제 관심 종목 그 리스트, 그 수많은 리스트에 들어있는 원전주가 올라버렸어요. 네. 전고점까지 올라버려서 아, 다른 원전은 어떤가 하고 찾아보니까
최근에 계속 그 상승이 이어졌더라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좀 봐도 괜찮겠습니까?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던데요.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엄밀히 따지면 뭐 지금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제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약간 눌림목을 준다라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한 23,000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3월달 고점 언저리였기 때문에요. 23,000원, 24,000원 정도는 목표가 열어놓고 한 19,000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저는 일부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원전주들이 네. 올랐으니까 바로 사기보다는 조정을 좀 노려보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23,000원에 일단의 1차적인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고요. 현재 혹은 뭐 19,000원 요 선에서 매수해 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만나보시죠. 지금은 라인업 싸움입니다. 뭐 엔터주 내에서도 걸그룹 라인업 싸움이 벌어지고 네. 있는데 이 콘텐츠주에서도 라인업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극장 부분에서 확실한 상저하고를 보였다라는 콘텐츠리 중앙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최근에 뭐 극장가에서 많은 대작들이 네. 또 흥행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도시 2가 사실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안 보셨죠? 안 봤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범죄도시 2도 그랬고, 네. 최근에 뭐 헐리우드 영화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근데 어쨌든 국내 영화가 더 좋은 결과 보는 것 같아요. 한산도 약간 지금은 흥행이 좀 머뭇거리고 있지만 좋은 결과 네. 보여주고 있고, 또 내일 오늘인가요? 네. 오늘 개봉했나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헌트. 네, 헌트도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죠. 일단은 대작들이 계속 그동안 개봉을 못했잖아요. 미뤄왔었잖아요. 뭐 개봉을 해도 관객이 없는데 못하러 개봉을 하겠습니까?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제작할 수 있던 환경이 뭐 1년 반 이렇게 지연 좀 길게 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출시를 했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억눌린 문화 소비가 일단은 극장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분기에만 국내 극장 관람객이 3,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좀 창피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한 거의 180% 정도 급상승을 해왔고, 또 하나는 티켓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요즘에 극장을 전 아직 못 가봐서, 근데 그 티켓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극장 가서 그냥 맹맹하게 그냥 영화만 보지 않잖아요. 네. 팝콘도 먹죠. 콜라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이것도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극장에서는 팝콘, 음료 이게 진짜 찐 수익원이에요. 그 영화 티켓 값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가 수익을 더 증가시켜 주다 보니까 이번에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티켓 값이요. 인당 14,000원, 15,000원 하고요. 그럼 제가 12,000원대 갔었어요. 오랫동안 안 가셨네요. 거기다가 뭐 콜라 이런 거 세트 기본값만 해도 한 8, 9,000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워낙 가격이 높아졌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최근에 외계인이라던가 비상선언이 흥행을 실패했어요라고 해주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뭔가 국내에 제작한 영화들을 개봉한다는 거에 집중하는 게 그쵸. 저는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을 눈여겨보려고 했는데 실적 보니까 극장 부분은 괜찮으나 방송 부분이 상대적으로 아쉬웠어요. 네, 참 뭐 남학신 남학신? 집신, 네. 남학신 장수, 집신 장수 아들 네. 둘인 것처럼 작년까지는 극장 수입이 안 좋았을 때 이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아져가지고 버텼고, 지금은 극장 수익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방송 쪽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와주면서 좀 불안감을 좀 연출하고 있는데, 저는 방송 쪽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컨텐츠리 중앙이 여러 제작사, 스튜디오들을 다 인수를 하면서 통폐합을 좀 했거든요. 네.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뭐 우리가 뭐 DP라든지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가 이제 시즌 2 이제 개봉이
방영 뭐 이런 걸 앞두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성공했던 작품들이 또 시즌 2를 가게 되면 그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즌제로 전환되는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모범 형사인가요? 모범 형사 2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하반기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스튜디오 이런 제작사들을 인수한 부분들, 조직 개편에 대한 어떤 상각 비용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작품이 나온다면 광고 수익이 엄청 좋아질 수 있다는 건 계속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이 최악이다, 방송 쪽은. 그럼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주가에도 더 이상 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의 중앙, 극장 부분이 아쉬울 때는 방송이 버텨주고 이번에는 극장이 회복이 됐더니 방송 부분 실적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지는 날이 곧 올까요? 아니면은 괜히 콘텐츠의 중앙을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콘텐츠주를 공략해보는, 뭐 최근에 저희가 덱스터 뉴도 이야기 많이 했고 네. 버킷 스튜디오도 최근에 이야기했고 네. 했잖아요. 다른 종목으로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 한 줄 평 전해주시죠. 뭐 지금은 뭐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나 이 종목을 좀 더 가져가시나 결과는 똑같을 것 같아요.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는 거고 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종목 교체까지는 필요 없다. 대신에 이제 한 3만 8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일단 4만 5천 정도까지 목표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나는 종목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엔터주가 제일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SM, 뭐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본인들이 좋아하는 소속 가수 그룹이 있는 쪽을 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뭐 그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교체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이 컨텐츠 쪽, 제작 이런 쪽에서 교체 매매는 그닥 실익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의견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가 38,000원. 콘텐츠 내에서의 종목 교체보다는 차라리 엔터로의 교체는 가능해 보이지 않겠느냐 의견도 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실적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신고가가 나오나 봅니다. 태강 이야기인데요. 먼저 실적을 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0% 가깝게 늘었어요. 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조선주들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러면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좋게 나와야죠. 특히 조선주들 실적이 좋게 나온 건 LNG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만큼 또 관련된 부품 혹은 기자재 업체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성강밴드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네. 또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추천해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신고가 행진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태강이 뭐 불을 뿜으면서 뭐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5% 정도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지금 그 러우 전쟁이 좀 발생을 하면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아요. 근데 유럽은 그동안 쉽게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던 것을 이제는 해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선주도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 소식, 기대감들이 있죠.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배로 받으려면 인프라 투자를 해줘야 되겠죠. 네. 왜냐면은 그동안 가스관으로 받았을 때하고 배를 받으려면 이 항구 근처에다가 그 보관 시설이라는 이런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인프라 투자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에너지 시장 관련해서 그 발전 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라면 뭐 이런 LNG 관련된 업체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태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조선사들의 실적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 같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우리가 찐 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많이 할 때 조선 LNG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LNG선 발주 확대 때문에 관련주를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태광도 그런 면에서 수주라던가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LNG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도크가 꽉 차가지고 수주를 못 받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뭐 관련해서 수주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냥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가격을 받거나 더 비싼 성가를 주고 수주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만큼 또 부품사라든지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또 더 좋은 매출이 안정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우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을 많은 국가들이 시도를 할 거예요. 준비를 할 겁니다. 네.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하겠냐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 또 러시아는 송유관으로 혹은 그 가스관으로 줬던 것들이 다른 나라로 공급하려면 러시아도 역시 배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2배 이상의 그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뭐 수주 모멘텀은 앞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퇴강이 오늘 막 화를 내듯이 불을 뿜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미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뭐 저희가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봤던 성광밴드의 흐름도 오늘 장에 사기에는 늦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근데 더 좋아진다고 하니 그럼 잘만 노려본다면 눌림목에서 수익을 또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유창희 대표님이라면은 지금 퇴강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많은 종목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적이든 뭐든. 그러면 그런 종목을 오늘 당장 매수하자고 하는 거는 무책임한가? 무책임하죠. 네. 좀 힘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을 놓고 예를 들어서 한 15,000원 정도를 주요 지지선을 놓는다라면 15,000원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15,000원을 깼다가 회복했을 때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각자 어디다 놓냐든 다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지지선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저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태광이라던가 오늘 뭐 조선 기자재 쪽 좋은 것들이요. 네. 피카웃 이야기 또 나오면서 또 이거 막 주가 떨어지는 거는 아닐까요? 그러면 조선사들이 올라가면 안 되죠. 조선사들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조선사들이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회사들은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기업들은 피크아웃이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섹터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항상 뭐 잘 나오기만 한 피카웃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다행인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씩 알아봤고요. 유창희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